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시 큐레이팅을 맡은 김유나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17, 18세기에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건너간 홍차 다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홍차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국은 이제 명나라 때는 지금의 입차, 녹차 문화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이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양자강 유역 일대에서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 그 이남 지역, 그러니까 복건성이나 광동성 이쪽에서는 녹차가 만들어지는 자연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의 오룡차와 같은 반발효차가 먼저 시작이 되었었고 1640년경에는 이제 정산소종, 지금 무이산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최초의 홍차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워낙 그 녹차 문화가 대세이다 보니까 홍차나 오룡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방에서만 즐기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동시기에는 유럽에서 이제 중국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에 의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네덜란드가 이 해상무역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시작하는 지도이기는 한데요. 비슷한 항로를 따라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나중에는 인도까지도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의해서 이제 먼저 중국 도자기, 향신료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이 그 해상무역 패권을 잡고서 이제 도자기와 차까지 대량으로 유럽으로 이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넘어갔던 홍차 다구들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우선은 여기는 청나라 강희제 때 만들어졌던 청아백자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우들도 예쁘기도 한데 이렇게 종 모양의 그 찻잔들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전에는 이 찻잔들이 조그마했다면은 이 시기부터는 이런 종 모양의 찻잔들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그 저쪽으로 살짝만 가셔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독일의 어떤 궁전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찻잔 사용하는 방법에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원래는 잔에 마셔야 되는데 이 차를 식히기 위해서 저런 접시를 사용해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인들에게는 중국 문화가 너무나도 매력이 있고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쪽 보시면은 궁궐에 도자기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중국 도자기는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기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자신의 부와 재력, 이런 경제적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궁궐에 전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살짝 옆으로 또 넘어가시면요. 이제 벽 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티 세트로 만들어서 또 차를 즐겼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전자, 그리고 그 옆에는 우유를 담았던 또 작은 주전자가 있고요. 그 옆에 개완도 있고 대완도 있고 앞에는 이 손잡이 달린 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손잡이도 이 유럽 사람들 때문에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 손잡이 달린 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저렇게 중국 인물들이 좀 많이 그려지는데요. 이것도 서양 사람들이 그 중국 문화, 중국 인물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도자기 위에 많이 넣어달라고 주문 제작을 했던 문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부터는 이제 청나라 옹정제 때 만들어진 청아백자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전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금이 둘러져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청아백자를 먼저 만들고 나서 서양 사람들이 이걸 아끼다 보니까 위에 이렇게 금칠을 또 덧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살짝 또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칠하는 도자기들도 이때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제 채색
유럽된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5가지 색깔만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청나라 때는 이 안료 기술이 더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5가지 이외에 뭐 연분홍색이라든지 파스텔톤 이렇게 예쁜 색깔들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체 혹은 범랑체라고 말을 하는데요. 범랑체, 분체의 차이는 이제 범랑체가 조금 더 고급 안료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광물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색채 안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채의 도자기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이쪽으로 조금 오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서양 사람들이 중국 문화도 좋아하지만 자기네들의 문화도 아끼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양의 성들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주문 제작해서 이 성과 아니면 서양식 배를 그려달라고 이렇게 문양을 또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채색 자기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체를 칠한 다구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가 아니고 동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위에 이런 에나멜 같은 걸로 문양을 그린 것입니다. 네. 또 이쪽으로 오시면요. 여기 이렇게 백자 잔들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덕화요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백자입니다. 근데 사실 덕화요는 이 잔보다는 그 도자기 인형으로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덕화요에서 이제 백자로 도자기 인형을 만든 다음에 유럽으로 가져가서 유럽인들이 이제 그 위에 채색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쪽 보시면은 이렇게 또 신기하게 생긴 이 팥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핫초코 같은 걸 마셨던 겁니다. 근데 당시 핫초코는 지금의 달달한 것보다는 쌉싸름한 코코아 음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위에 회화를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또 즐기고 있는데요. 보시면 산수화 문양이 있는데 이렇게 그 중국식 건물과 산수 배경 이런 것들이 또 한 세트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찻잎을 넣었던 통인데 사실 이 잎을 넣기에는 좀 좁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홍차도 그 가루를 이제 수입할 때는 잎으로 홍차를 가져가서 그 CTC를 유럽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오시면 또 이렇게 갈색 유약을 칠한 도자기들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타비아 양식이라고 불리는 수출자기인데요. 바타비아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 배를 타고 바로 중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동남아 이런 요점에다가 무역 기지를 만들어서 교역을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자카르타였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는 도자기들이 이런 양식이 있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요거는 이제 광채라고 해서 그 중국은 무역항이 광저우만 개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에서 만든 도자기인데 사실 중국 도자기는 경덕진이 가장 유명하지만 경덕진과 광저우 사이의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아예 광저우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혹은 경덕진에 이제 잘 만들어진 백자를 가지고 가서 광저우에서 채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양식도 있었고요. 이쪽 나비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문양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또 주문 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나라 후기 다구들이 계속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이렇게 또 인물문이 또 그려진데 이거는 무쌍보라고 해서 중국 역대 40인의 유명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문양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본 이마리에서 만들어진 다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가
조선 도공들이 넘어가면서 도자기 기술이 발달을 했다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일본에서도 도자기가 만들어지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고급의 백자들은 만들어지진 못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덕진에서 도공들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한 1630년경부터 이런 고급의 청아백자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약간 다홍빛 도는 안료들도 사용을 해서 문양을 장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 회화 작품들을 보시면은 유럽인들이 차를 마실 때 도자 티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은재 차호 같은 걸 사용해서 물을 끓여 마셨던 모습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각 국에서 만들었던 은재 차호입니다. 삿바로 그 홍차할 때 실물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부분이. 네. 이쪽으로 오시면은 또 중국 청나라 후대에 만들어진 채색자기 다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뱃잎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르투갈 모타헤데라는 회사, 도자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주문 제작한 문양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파란색 요 차엽관이나 요 개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주전자처럼 동으로 만들어서 위에 그 안료를 칠한, 네, 안료를 칠한 다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쪽 마지막으로는 프랑스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럽도 도자기를 직접 생산하게 되는데 그게 한 1700년경 이후부터는 이 유럽 각국에서도 도자기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요. 유럽도 사실은 그전에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는데 이 중국 도자기를 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만들어서 직접 우리 취향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광저우만 개항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사람들과의 무역을 제한하는 해금령을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이 도자기를 많이 갖고 가고 싶은데 자꾸 제한이 생기다 보니 각국에서 이제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직접 도자기도 생산하게 되었고요. 이제 나중에는 뭐 지금 우리 흔히 아는 웨지우드나 로열 코펜하겐 이런 것도 1700년 중후반 이후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는 홍차 유념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1900년대 정도에 이제 중국 기문홍차를 만들던 공장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홍차를 만들 때 유념이 가장 필수적인 과정인데 보시면은 요걸 네, 이게 나무라서 잘 안 들리는데 네, 잘 안 올라오네요. 네, 여기다 이제 네, 잎을 넣고 안 되네요. 네, 잎을 넣고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네, 하여튼 이게 내려간 다음에 네,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유념이 되고 나면은 이 손잡이를 열어서 네, 찬 잎은 네,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요즘은 다 뭐 철로 만든 기계로 하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 기계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